데일리 테스트부터. 이 정도 크기면 잘 보이나요, 뒤에? 은총이 보여? 그럼 됐어.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예문과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잘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짚을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정법 과거의 형태, if의 주어의 동사의 과거형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뒤에도 주어의 조동사의 과거형의 이제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점, 요게 다 나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그 아래 나와 있는 과거 완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요거에 맞춰서 잘 쓰셨어요. if 주어의 had pp, 그리고 주어의 조동사의 과거의 have pp. 됐죠? 그래서 요 형태랑 이제 기본적인 영작에 대한 이제 실수 이런 것만 없었다면 다 맞는 걸로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법에 이제 도치 구문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if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안에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if를 날리고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동사가 were가 나왔을 때만 도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가정법 과거에서는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동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도치가 가능한데 if 날리고 역시나 자리를 바꾸면 끝난다. 됐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thout 가정법,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었죠. 쌤이 지난번에 이제 수업을 할 때 IBC나 AJF 가정법은 사실 좀 부수적인 녀석들이다. 제일 중요한 건 if 가정법이랑 그 다음에 without 가정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without 가정법 같은 경우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제 but for, if it were not for, 그 다음에 were it not for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왜? 고등부에서 잘 나온다고 했었어, 쌤이. 자, 그 다음에 가정법, without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without의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 쓴다는 거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완료 형태를 보자면 마찬가지 without의 명사가 나오고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가 나온다는 점, if 가정법과 거의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꿨을 때는 but for,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까지, 그 다음에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완성이 되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이제 have recalled를 recall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for example 이하부터 볼게요. 여기부터 보시면은 if절을 보시면 여기에 guessed라고 가정법에 과거형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도 똑같이 조동사의 과거에다가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have recalled가 아니라 그냥 recall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제일치예요. 그냥 가정법 과거 시제일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보자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이제 여기 moreover 이하에 had I known이라고 나와 있어요. had I known. 이거 뭡니까? 가정법 조치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had pp 형태가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이 아니라 have pp로 이렇게 맞춰서 써줘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선생님 여기 now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now 이게 보이시죠? 근데 이 now는요 앞에 나와 있는 요놈과의 시제가 이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 no 있잖아요. no. 얘가 지금 현재 시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now는 얘랑 연결되는 거니까 앞에 나와 있는 시제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얘랑은 관련성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at the time이라고 지금 이제 과거를 알려주는 시제가 있죠. 자, 우리가 가정법에서는 과거를 이제 과거를 의미하고 싶으면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would, have, pp라는 형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자, 앞부분에 지금 the labor, 그 다음에 is the charming insect 이렇게 나왔어요. 자,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자, 항상 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나면은 뒤에 이제 수식어나 또는 접속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절 이하는 뭐가 된다? 대절 이하는 전부 다 얘를 수식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뒤를 보면은 이 remember에 대한 목적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은 문제될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앞에 나와 있는 ask가 되겠습니다. ask.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ask는요, ask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5형식을 만드는데 이때 ask는 물어보다가 아니라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sk의 목적격 보어로 to picture라는 형태가 왔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을 보면은 지금 앞부분에서 if절이 나왔었고 asked라는 역시나 과거형이 나왔죠. 가정법 과거니까 역시나 여기도 어떻게 합니까?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는데 have pp가 나왔네. 그렇지? 그래서 have pp가 아니라 그냥 동사 원형 imagine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 같은 경우는 앞부분을 보시면 it is a phenomenon 주어 동사 보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cold 어쩌고가 얘를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apposmatism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apposmatism이라는 단어가 어렵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뭔지 모르니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를 일명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하죠. 계속적 용법. 자, 계속적 용법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시라던가 와시라던가 이런 녀석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 뒷문장을 보자면 Animals advertise themselves. 자, 여기까지는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잘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 그 뒤를 보면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 그치? 근데 in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는 게 맞다. 4번도 틀렸고, 이제 올바른 거고요, 법상.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보자면 tasted라고 나왔는데 앞에 나와 있는 as if 가정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앞에 advertise 현재 시제니까 여기서도 현재 시제로 써야겠죠. as if는 가정법이고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는 현재랑 똑같잖아. 그래서 tasted. 물론 우리가 had tasted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해석을 해봤을 때 그들이 불쾌한 맛이 나는 것처럼 동물들이 자기 자신을 광고한다라는 거야. 즉 불쾌한 맛이 나는 것처럼이라는 말 자체가 평상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를요. 퍼스매티즘이라고 불리우는 현상인데 이게 동물들이 자기 자신은 나는 되게 맛없는 동물이야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이 무슨 막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막 포식자한테 이제 막 이렇게 잡아먹히거나 이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난 되게 맛대가리 없는 동물이야. 이런 것처럼 보이게 홍보를 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전에 배웠다시피 현재 시제는 평상시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가정법 과거를 써야만 현재를 의미하는 거고 문맥상 그들이 평상시에 불쾌한 맛이 나는 것처럼 광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돼야 되고 가정법에서는 과거. 그래서 tasted가 문제없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마무리를 하고요. 자, 우리는 오늘 또 진도 나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45번 할 차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나요, 여러분? 자, 여기부터 볼 겁니다. 다 피셨죠? 잠깐만, 이게 자, 다 피셨으면은 우리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소재 그리고 글의 주제 이런 거 항상 이제 어딘지 체크를 하라고 했었죠.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바로 가볼게요. 아유, 책 불편하다. 자, 바로 갑니다. 자, 첫 문장부터 가보면요. 이 all Hippocrates has seen. 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숙제로 해오신 그 구문 분석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문 분석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 거랑 비교해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래된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있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동격이 되는 겁니다. 동격. 이렇게 동격. 자, 그래서 오래된 히포크라테스의 어떤 격언 말이 있는데 자, 그게 어떤 거냐? 이 안쪽에 있는 말이랍니다. Let food be your medicine 이라고 나왔죠. 자, 엄밀히 구문 분석을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Let 사역동사, food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원형 목적격보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medicine be your foo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medicine이 두 번째 목적어예요. 이 food가 1번 목적어. 됐어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be your food가 목적격 보어 2번이 됩니다. 여기가 1번이고요. 혹시 글씨 좀 잘 안 보이나요? 제가 좀 작게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민지 괜찮아? 알았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 여기까지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더 일로 올게. 알았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가 주어였는데 얘들아 주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보자면 오래된 히포크라테스의 말이래. 근데 어떤 말이냐면요. 자, let은 뭐뭐 하게 두어라 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뭐뭐 하게 하라. 그럼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해라. 그리고 약이 너의 음식이 되게 하래요. 자, 이런 말을 했대.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랍니다.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자, 음식이 약이 되게 하래. 음식이 약이 되게 하래. 그리고 거꾸로 약이 음식이 되게 하래요. 그러면은 사실상 음식과 약을 똑같이 여겨라. 됐어? 이 말인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음식과 약을 동일시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게 자, 어쨌든 이런 격언을 했대요. 근데 이 격언이 is quoted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사예요. quote는 인용하다라는 뜻이야. 인용되었답니다. all the time 항상 인용됐어요. in hundreds of diet books에서요. 자, 그래서 수백 권의 다이어트 책에서 항상 인용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다이어트 교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다이어트 교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제 식단을 말하는 거겠죠. 식단 조절 같은 거 건강 관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소재로 꼽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음식 약, 일단 책에 이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건 음식이나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약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자면은 좀 건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 그렇죠? 건강과 뭔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니까 however가 나왔네요. 그러나 this is true. 이것은 사실이랍니다. only, 오로지 사실이래요. to some extent. 자, 어느 정도까지만 사실이랍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사실이다. 그러면은 위에서 말한 건 뭐냐면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어느 정도만 사실이라며. 그러면은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however 어쩌고 나온 요 문장 있죠? 여기가 뭐야? 여기가 사실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근데 주제긴 주제인데 주제가 너무 좀 뭐랄까 구체적이지가 않죠. 그렇죠?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어떤 오래된 격언 음식과 약을 동일시 여겨라 라는 이 말 자체가 항상 다이어트 교재에서 인용이 되지만 이게 항상 맞는 말은 아니라고요.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뭔가가 필요할 텐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food may balance 어쩌고 나와 있는 문장 있죠? 여기가 좀 더 구체적인 주제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주제를 구체화했다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놨죠. 여러분 지금 두 문장 중에서 어떤 부분을 주제로 표시하셨어도 무방합니다. 둘 다 주제 맞아요. 자,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음식은 may balance 균형을 잡아주고요. and sustain 유지시켜줍니다. your body 너의 신체를요. 자, so that이 붙어있으면 뭐뭐 하도록이죠. 그래서 뭐 하도록이냐. 자, 여기는 기니까 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뭐 하도록이냐면요. it can heal on its own.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시 가리키는 게 앞에 나와 있는 body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주어, 여기가 동사죠. 여기는 수식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이 혼자 힘으로, 즉 신체가 혼자 힘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이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너의 신체의 균형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지를 시켜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앞 내용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음식이라는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답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뭐다? 자가 치유할 수 있도록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신체가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신체의 균형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탱을 하게 해준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음식이 하는 역할이래요. 자, 그러나 the food, 음식은요, itself, 그 자체로, 부사입니다. 그 자체로 is not fixing, 고치고 있진 않대요. Your medical problem, 너의 의료적 문제를 고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건 신체의 균형을 유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은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치료를 하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미 내가 몸이 아플 때 음식으로서 내가 뭔가 뭔가 치료를 하려고 해봤자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치료제가 아니라고요, 음식은요. 아까 우리 첫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죠? 첫 문장에서는 음식과 약을 동일시 여겨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몸이 아플 때 뭔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치료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건강을 지탱해주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인 거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치료를 하고 싶으면 뭘 먹어야 돼? 약을 먹어야지, 음식이 아니라. 됐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자, 남은 문장도 보겠습니다. And, 그리고 diet book. 자, 그 다이어트 책이 should never replace, 결코 대체해서는 안 된답니다. 의사를요.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인데 다이어트북은 그냥 좋은 음식을 소개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 믿고 내가 약도 제대로 안 먹고 뭐 주사도 안 맞고 이런 상태로 그냥 음식만 잘 먹어서 그냥 개겨서 낫는다? 이게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음식과 약의 역할이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 나왔어요. 이 글의 주제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이 글의 주제를 구체적으로서 뭐라고 한 겁니까? 음식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이지 치료를 해주는 역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핵심 나왔으니까 다음 내용 또 쭉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부연 설명이에요.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 뭐만 담고 있으면 됩니까? 음식은 균형을 잡아주는 거지 치료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가? 전부 다 음식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다, 치료제의 역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food can keep you healthy. 자, 음식은 유지시켜줄 수 있어, 너가 건강하도록. 그러나 is not a cure all. 자, cure all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음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요. A lot of books, websites, and people. 자, 많은 책들, 웹사이트, 그리고 사람들이 may tell you, 너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differently,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의견은 다르다는 거죠. 이제 막 어떤 사람은 야, 음식이 보약이야.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아무 질병이 없어. 왜 없어? 왜 없어? 있잖아.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도 병이 생겨요. 자, 그 다음 문장. They may claim. 자, 그들은 주장할 수도 있답니다. 대절을요. This or that food. 자, 이런 저런 음식이 will treat or cure. 치료해 주거나 말 그대로 치유해 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한답니다. 자, 뭐에 대해서요? Of all kinds of chronic disease. 자, chronic 하면은 만성적인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온갖 종류의 만성 질환을
치료하거나 치유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야. 만성 질환을. 됐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얻은 질병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만성적으로 얻은 어떤 질병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수업 듣는 분들은 못 보는데 제 만성 질환 하나를 공개할게요. 뭐 질환까지는 아니에요. 차이 많이 나죠. 여기 차이가 많이 나죠. 궁금하지 뭔지? 아무튼간 그래서 이게 손가락이 이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제가 왼손 새끼손가락이 오른손 새끼손가락보다 거의 한 반마디 정도가 더 길어요. 네. 그걸 또 대보고 있다 또. 뭘 대봐. 근데 이게 다 이러고 있어. 근데 이게 제가 그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언제 이랬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농구를 하는데 농구공을 새끼손가락으로 받았어. 그럼 여기가 아프잖아. 그래서 여기가 부은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여기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주물르래. 병원을 안 갔어요. 병원을 안 갔어. 이렇게 주물르래. 그래서 주물렀는데 부은 상태로 뼈가 굳어버렸네. 그래서 얘가 더 길어졌어요. 어쨌든 뭐 질병까지는 아니죠. 뭐 일상생활하는데 뭐 전혀 저는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 새끼손가락이 줄어드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만성질환을 좋은 음식, 이런저런 음식을 먹으면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만큼이랍니다. Like cancer, 암이라든가 diabetes, 당뇨병, heart disease, 심장병, 알러지, 그리고 심지어 정신적 문제와 같은 이런 모든 만성 질환을 치료하거나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뒷내용을 보자면 but 그러나 이것은 is at least 자 적어도 misleading이랍니다.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랍니다. 뭐 한다면요? if not entirely untrue 이것이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면 최소한 어떻게 된 거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이 틀렸다. 결국 지금 우리 이제 이 근거 문장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식은 뭐다? 치료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됐어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죠.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그죠? 자, 그러면은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 몇 번? 너무 어렵나요? 3번이겠죠. 3번. 됐어요? Can't heal you?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제목할 때 배웠었는데 쌤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문문으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의문문 이렇게 Can food heal you? 라고 의문문으로 나왔잖아. 제목이. 그러면은 이 대답이 주제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Can food heal you? 음식이 너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없죠. 대답했네? 근데 음식이 치유할 수 없다. 음식은 치료제가 아니다. 주제랑 연결되네? 그러니까 뭐야? 3번이 제목이라고.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 쉽죠? 자, 그래서 우리 45번 질문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왠지 북해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자, 다음 볼까요? 46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첫 문장에서 이제 주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체크한 것과 맞는지 비교를 좀 해주시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commuting. 자, commuting은 통근하다라는 뜻이야. 우리 또 이 어휘력이 빈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근한다는 건 출퇴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통근하는 것은 has been found. 발견되어 왔습니다. 뭐뭐 하는 것으로 발견되어 왔다. 자, 여기 뒤에 투부정사 나와 있는데 이 부분까지가 보어 그리고 잠깐만 조금 올릴게요. 자,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o be one of life's least enjoyable activities로요.
자, 그럼 여기 이하가 원을 수식하는 건데 삶에서 가장 적은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즐거움을 주는 활동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됐어요? 잘 봐. 지금 보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보어는 뭐뭐로, 뭐뭐하게, 뭐뭐하도록 이 해석이 되게 다양하거든. 그래서 지금 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 to be를 어떻게 해석했어? 뭐뭐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뭐인 것으로.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삶의 최소한의 가장 즐겁지 못한 활동들 중 하나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라는 거야. 출퇴근하는 게. 네. 극히 공감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and has been. 자, 또 뭐요 왔냐면요. has been labeled 되어 왔답니다. 두 번째 동사네요. 자, 그러면은 labeled 됐으니까 이름이 박힌 거예요. 낙인 찍힌 겁니다. 뭐로 낙인 찍혔냐? The stress. 스트레스로 낙인 찍혀서 스트레스. 네, 넘어갈게요. Stress doesn't pay.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식어인데, 자, 여기를 좀 잠깐 보자면, 보면 여기에 이 pay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ay는 지불하다의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 돈을 내다. 근데 여기서의 pay는요, 수지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수지에 맞다. 또 이게 수지에 맞다가 또 뭔 소리인지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수지에 맞다면 미세이 수지가 때린다는 건가 막 이러고 앉아있다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수지에 맞다라는 건 뭐냐면요. 뭐랄까 이윤이 남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지 맞다라는 건요, 이익을 받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낙인 찍혀 왔다는 거죠. 수지 맞지 못하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소재는 당연히 너무나 뻔하죠. 이 글에서의 소재는 무엇입니까? 소재는 당연히 통근이죠. 통근. 그렇죠? 근데 통근이라는 게 뭡니까? 유쾌하지 못한 거란 거죠. 다시 쓸게요. 자, 유쾌하지 못한 어떤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문장에서 핵심적인 게 다 나왔어요. 통근은 유쾌하지 못해요. 불쾌해요. 스트레스야. 빡쳐. 절대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오해하실까봐. 네, 저는 넘어갈게요. 자, 이거 차마 이거 또 거짓말을 하려니까 또 펴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통근은 유쾌하지 못하는 활동이다. 자, 이어서 봅니다. Distance, time, and driving conditions. 자, 거리, 시간, 그리고 운전 상황. 전부 다 나한테 해당돼요. 거리 25km, 시간 40분, 운전 상황 막혀. 자, 이런 것들이 are some of the barriers. 자, 장벽들 중 일부래요. 나를 위한 글이야 이거. 너무 좋아. 자, 어떤 장벽이냐면 뒤를 보자면 The line between us and our work라고 나와 있죠. 이 line은 거짓말하다가 아니고 놓여 있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자, 그러면 있는 장벽이라는 거야. 우리와 우리의 어떤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일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고요. 우리와 우리의 직장 간에 놓여있는 장벽들 중 일부랍니다. 뭐가요? 거리, 시간, 그리고 운전 상황이에요. 됐죠? 자, 바로 이어서 보자면 How many of us fly the freeways or crowd ourselves in train cars or buses for an hour or more before the workday begins? 이렇게 나왔네요. 자, 한 문장이 좀 길게 나왔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일단 how가 이제 many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many of us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어거든요. 여기는 밑줄은 안 쳐져 있지만 구문이 좀 헷갈릴까봐 제가 간략하게만 표시를 해둘게요. 자, 얼마나 우리 중 다수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fight, 싸우느냐라는 겁니다. The freeways라고 나와 있죠. 이 freeways라는 게 뭘까요? freeway. free는 자유로운 거고 way는 길이잖아. 그럼 뭐겠어요? 자유로운 길? 자유로운 길이 뭐야? 자유로운 길. 자유로? 아니야, 미안해. 여기 또 이제 일산에 여기 끼고 가면 여기 자유로거든요. 여기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이름이 자유로거든. 네, 자유로가 아니고 자 여기에서 이제 프리웨이는 이제 고속도로 말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우리가 하이웨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 대해서 싸운다랍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또는 crowd 붐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동사예요. ourselves 우리 자신이 붐빈다는 겁니다. 어디로? into train, cars or buses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열차, train cars 열차라든가 아니면 buses 뭐 버스라든가 이런데 막 붐벼서 간다라는 거야. for an hour 그러면 1시간 동안요. 또는 그 이상으로요. before 뭐 하기 전에 the workday begins니까 그 하루 업무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요. 됐어? 자, 그러니까 쉽게 좀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직장에 딱 오기 전에,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한 1시간 이상 동안 고속도로를 어떻게든 막 이렇게 잘 들어가려고 막 엄청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대중교통에서 이제 그 지옥철, 막 버스 이러고 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 지하철 타고 그런 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느냐라는 거야. 이미 거기서부터 짜증 난다는 거지. 얼마나 힘들겠어. 자동차를 타고 가도 문제야. 차가 빽빽해. 뛰어가는 게 빠르겠어. 막 그 정도야. 그리고 금인진 졸고 있어. 이중 녹화하고 있다. 문지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전혀 통근하는 게 유쾌하지 못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통근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 우리 학교 갈 때 이 차 타고 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차 타고 갈 때 부모님께서 차를 태워다 주셔도 어차피 막혀요. 그 시간에는. 버스 타고 가면은 버스도 막히고 버스에서 이러고 타야 돼요. 앉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앉으려면요 니네 집이 중점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을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자,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the stresses 가밀이 자 통근하는 것의 스트레스는 are mild. 자 가벼워 하지만 persistent 지속적이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짜증 나지만 뭐 이게 막 뭐 내가 막 멘탈이 나갈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짜증 나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잖아. 어차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말했죠. persistent 하다는 거야. persistent.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는요 그렇게 강하진 않아. 생각보다 강하진 않아. 근데 문제가 뭐야? 쌓인다는 거야. 매일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죠? 매일 일어나는 일이니까 쌓이겠죠. 자, 그래서 다음 밑줄도 나왔는데 구문 분석 해보겠습니다. Still, 여전히 longer commutes, 더 긴 통근은 are associated with 자, 뭐뭐와 관련성이 있답니다. Lower rates of well-being과 관련성이 있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래서 더 낮은 행복, well-being의 비율과 관련이 되어 있답니다. 됐어요? 자, 이어서 lengthy commutes on crowded highways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lengthy commutes 이거 또 안 나오네. 왜 이러지 이거? 죄송해요. 야, 너 왜 이래? 얘는 또 눌리는데 잠깐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한 번씩 이러네. 이유를 모르겠네. 죄송해요. 잠깐만 껐다 다시 켤게요. 저장이 돼 있네요.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이어서 볼게요. 자, 다시. 자, 그래서 lengthy commute. 장기간의 통근이죠. 장기간의 통근인데 어디에서? on crowded highways니까 이제 붐비는 고속도로에서의 장기간의 통근입니다. 이것은 linked to 또 뭐랑 관련성이 있냐면 increases 증가와 관련성이 있답니다. in heart rate, blood pressure, chest pains, and other signs of stress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 heart rate니까 이제 심장 박동수의 증가겠죠. 그리고 blood pressure 혈압이고요. chest pain 가슴 통증이고 그리고 other signs of stress 다른 스트레스의 징후와 관련이 있답니다. 더 긴 통근은 더 낮은 행복의 비율과 관련성이 있대요.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혼잡한 그런 이제 고속도로에서의 그런 장시간의 통근이라고 나왔죠. 결국 똑같은 거잖아. 더 긴 통근이나 장시간의 통근이나 어쨌든 뭡니까? 안 좋다는 거잖아. 웰빙에 있어서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또 부연 설명 나오네요. Noise, humidity, and air pollution.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음, 습도, 그리고 공기 오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contribute to까지 그냥 동사로 할게요. 뭐뭐에 기여합니다. The frustration, 좌절감에 기여한답니다. 어떤 좌절감이냐? Involved in driving to work. 여기까지가 이렇게 수식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involved in 하면 뭐뭐와 관련된이라는 뜻이에요. 뭐뭐와 관련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drive to work니까 이제 직장으로 운전해서 가는 것과 관련된 좌절감과 관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뭐 운전을 하진 않겠지만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멀어. 근데 고속도로 들어갔는데 차도 막혀. 막 짜증나. 근데 소음도 심해. 빵빵빵빵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 막 습도도 막 습해갖고 막 더 열받아. 막 여름에 막 푹푹 찐다고 생각해 봐. 막 장마철에. 그러고 있어. 근데 미세먼지도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으로 운전해 가는 것과 관련된 좌절감의 원인이 되겠죠. 현타 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직장에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결국 이 글 처음부터 끝까지 통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했죠. 그렇죠? 정답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2번입니다. 2번. Commuting to work gives you frustration. 자, 직장으로 통근하는 것은 gives you frustration. 너에게 좌절감을 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갖고, 자, 다음 질문 바로 갈까요? 좀만 쉬었다 할까? 뭐라고? 아니, 현서가 뭐라 안 했던 것 같은데. 뭐라 하지 않았어? 안 했어? 알았어. 자, 잠깐만 쉬었다 하자. 너 영작 올렸지? 나는 뭐가 진짜 나쁘고 너 이거 연필 나와? 연필이란 나 이거 바꾸자 우리 어떤 뭐라고?
크잖아. 이게? 어. 작아. 큰 거야. 없는데 그 정도면 큰 거지. 그런 거야? 너가 진짜 다른 사람 못 봐서. 아 맞다. 그래서 진짜 이현수가 60이야? 근데 진짜 없는데 눈감을 웃으면 눈이 없어져. 진짜 없는데 우리 음악쌤이 하나가 다 눈 감으라고 했거든. 다들 눈 떠. 그래. 너 눈을 안 뜨. 이거 너무 모욕적인 말 아니야? 어머 애들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진짜 눈을 안 뜨고 있는 줄 알아서 알아서 그런 걸. 저눈 떴는데요. 어좀 눈이 쪽팔려. 어두워가지고 진짜 안뜬 거 같아. 그래 미안하다. 그 소리 얼마나 뻘쭘했을까. 그러니까 술을 있으면. 왜 눈을 안 뜨? 아니 그래서 애들 다 아니 그리고 덕킹 맞는 거는 얘는 하나같이 다 애교살이 있거든. 나만 없어. 너도 있어. 없어. 아니 무사야지 있잖아. 얘 지금 있잖아. 얘도 있잖아. 너도 있잖아. 그거 있잖아.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있잖아. 나는 근데 주름 같지 않냐? 아니 어쨌든 있잖아. 아니 근데 진짜 없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근데 진짜 없잖아. 나는 근데 아니 너 있어 그거 은근하다. 아니 왜 이렇게 없는 사람 웬만하면 있을 때 눈이 이렇게 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없다는 게 그래 저 무시잖아. 이게 눈 밑에가 탱탱. 아니 우리 학원에 어떤 모르는 여자인 하거든. 어떤 애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게 두꺼운 거야. 그러니까 애교살이 아니고 뭔가 부어 있는 듯한. 뭔가 맨날 뭔가 울고 왔을 때 막 앵격하게 나는 게 퉁퉁 이게 나와. 이게 그런 느낌인 거야. 이거 뭐냐? 아니 그거 아니 없어. 진짜 하려면 없어. 뭐야 이게? 얼마나 좋아. 맨날 없어.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 그리고 근데 가는 좀 필기를 가면 진짜 글씨가 너무 큰 거야. 너 가져가 몇장 필기했냐? 세 페이지 했어. 나한 장했는데. 야 그건 네가 병신이다. 아니야. 그거 안 했지 뭐. 아니야 나 진짜 한 장했어. 이게 큰 글씨나 이게 오. 이렇게 커. 아니 일단 이 여백 봐봐. 그런데 뭐야? 한 장. 얘 아니야, 너 이거 미다우시 이만큼이잖아. 미다우시 나 이렇게 썼는데 가서 과거 봐봐. 봐봐 지금 이런. 나 그냥 다 떠나 개판이어가지고. 야 봐 얘도 그래 나도 한 장이야. 아니 근데 쟤는 아니잖아. 애들 다 한 장인데 네가 하면 네가 이상한 거지. 너몇 장인데? 나? 하나? 반 페이지? 뭔 소리야? 못 찾지. 아 봐봐. 아니 봐봐 이렇게 된 거야 마지막에. 여기 그대인데 뒤에는 뒤에도 했어. 아니 근데 중간에 빼고. 자, 전에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이 이틀은 이제 영작 숙제 검사랑 그다음에 테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에 영작 그 숙제 검사랑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단어 콘테스트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혹시 뭐 단어장 잃어버렸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만. 자, 일단 다 됐으니까 또 바로 가봅시다. 40 몇 번이었냐? 47번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첫 문장에 쌤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통념, 반박, 주제, 간소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이제 하나인데 한번 볼게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필기할 공간이 좀 부족하네. 여기 옆에다가 쓸게요. 잠깐만요. 좀만 내리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자, 우리가 흔히 통념이라고 말하는 것. 통념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일반적 생각이라고 했어요. 일반적 생각.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영어로 된 글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글입니다. 이렇게 글에서 통념을 나타내는 말이 이렇게 초반부에 나오면요. 반드시 그 뒤에는 반박하는 말이 나와요. 반박하는 말. 그리고 이 반박하는 말이 곧 무엇이 된다?
주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제가 된다. 자, 제가 우리 독후감제로 이 교재를 쓰면서 매번 강조를 하는 게 소재가 뭐냐, 주제문이 어디냐 이런 거를 매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이나 주제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모든 독해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통념이 나오면은 반박이 반드시 뒤에 나오고 이 반박이 곧 주제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선생님 얘가 통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요 그 말하는 약간 뉘앙스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패턴은 뭐냐면요 이런 거야. 제일 쉬운 패턴이 people think로 나오는 거야. 이게 제일 간단한 패턴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됐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통념 반박 패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종종 중학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를 듣는다. 그럼 이것도 뭐야? 이것도 통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들과 열심히 잘 놀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통념이라는 건 항상 그 어떤 이제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느낌으로 알 수 있고요. 느낌으로 만약 모르겠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을 보면은 제가 통념과 반박이 둘 다 나온 문장이거든요. 이 첫 문장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but 보이시죠? but. 보이시죠? 그래서 이 but 뒷부분이 바로 무엇이다? 반박이 되는 거야. 근데 되게 짧게 썼죠. This is a mistake. 이거는 mistake다. 이 mistake를 여러분이 흔히 실수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 mistake는 실수라는 뜻 말고도요 오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해다라고 말해놓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 주제를 짧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제를 간소화한 거다. 쌤이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은 주제를 구체적으로 쓴 게 뭐냐면은 그 아래 나와 있는 however 보이시죠? 이 문장 여기 맨 아래 부분 여기가 바로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미리 좀 해주세요. however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고 소재를 먼저 파악해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쌤이 말했던 패턴 나왔다 얘들아. 잘 봐라. Many people suppose. 보여? 많은 사람들은 suppose, 가정한다, 생각한다. 나왔잖아. 이게 뭐라고? 통념이야. 아시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To keep bees. 자, 여기서의 keep은 기르다예요. 그러면 벌을 기르기 위해서는 it is vital.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대요. 뭐가 필수적이냐? 가주어 진주어예요. 여기 가주어. 여기 진주어입니다. 투부정사. 자, 뭐가 필수적이냐? To have a large garden in the country. 여기서의 country는 시골이에요. 국가가 아니고요. 그럼 시골에 있는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벌을 기르려면 우리가 벌을 기른다는 거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두 글자로? 오, 맞아요. 양봉한다고 하거든요. 양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양봉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골에 넓은 정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건 오해예요.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 글의 내용을 거의 다 파악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문장만 읽고. 자, 그러면요. 일단 여기에서 이 글의 소재는 벌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벌 기르기. 한마디로 말하면 양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봉. 자, 벌 기르기인데 이 벌 기르기 위한 어떤 공간이라고 하면 될까요? 공간?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게 지금 보시면은 벌을 기르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keep bees라는 벌 기르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뒷부분을 보시면은 넓은 정원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공간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봉과 공간 간의 어떤 그런 뭐 관계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자, 뒷내용을 볼게요.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분석 하겠습니다. Of course, 물론 벌은요 will do 할 것입니다. better 더 잘 할 거래요. in the midst of fruit blossoms. 자, 여기까지가 또 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the midst of fruit blossom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 blossom 하면은 어떤 그 꽃봉오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꽃봉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 잘 한다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잘 한다라는 거는요. 뭔가 그 벌이 하는 역할이 그 꿀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뭐 날르고 뭐 이런 역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수분한다라는 말 알아요? 수분? 그 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이 아니라 수분한다라는 게 이제 그 각종 곤충이 그 꽃가루를 이렇게 이제 날르는 일을 하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수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벌이 물론 이렇게 여기서는 뭐 꿀을 더 잘 만든다 아니면 수분을 잘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언제? in May, 그러니까 5월에 그런 이렇게 그 과일로 되어 있는 그런 꽃들 이런 것들 그리고 white clover 죄송해요. 그리고 white clovers하고 나와 있죠? 여기는 잠깐만요. 문문석을 좀 이렇게 해야겠다. 죄송. 그리고 여기를 좀 지울게요. white clovers가 지금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녀석 이렇게 둘이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ite clovers in June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5월에 그런 과일나무꽃 그리고 6월에 흰색 클로버가 있는 그런 곳에서 더 잘 한대요. 뭘 더 잘한다? 꿀을 더 잘 만든다고 또는 수분을 잘 한다고요. then 어디에서보다? in a city 도시에서보다. 어떤 도시냐? 이런 도시예요. 자, where they have to fly 그들이 have to fly 날아가야 돼요. a long distance 긴 거리를요. 왜 날아가야 돼? to reach the open field 트여 있는 들판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됐어?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내용이 뭘 말하는 거냐면 물론 시골에서 양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효율성만 따지자면요. 효율성. 그러니까 양봉의 효율성이요. 양봉 효율성을 따지면 당연히 시골에서 기르는 게 도시에서 기르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 그냥 이거 얘기한 거야. 이거 얘기한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첫 문장에서 얘기한 건 뭐였습니까? 양봉을 하려면 무조건 시골에서만 가능하다는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기를 수는 있다고. 아니 당연히 시골에서 기르는 게 더 좋지. 왜냐면은 뭐 이제 뭐 조금만 나가면 바로 이제 들판 넓은 들판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판을 가려면 좀 멀리 날아가야 되잖아. 벌들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효율성이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주제로 딱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벌은요 can be kept 길러질 수 있습니다. with profit 이익을 가지고 길러질 수 있답니다. 심지어 under unfavorable circumstances도요. unfavorable 하면은 불리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불리한 환경 하에서조차도 이익을 내면서 길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요 주제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환경이라는 건 어디예요, 여러분? 불리한 환경? 이게 어디야? city, 도시죠, 도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에서조차도 기를 수 있다고요. 즉 도시에서도 양봉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풀이로서 접근하면요 답은 이미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다시 한번 이 글에서 주된 내용은 뭐다? 도시에서도 양봉이 가능하다. 불리한 환경에서도 양봉이 가능하다. 물론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시골보다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양봉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또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분석해 볼게요. 벌은요 한대요. very well 아주 잘 한답니다. in the suburbs of large cities에서 잘 한답니다. 여기서 suburbs라고 나왔는데 이게 교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도시의 교외 지역에서 아주 잘 한대요. 아주 잘 수분 또는 아주 잘 꿀을 만든답니다. since가 나왔는데 여기서의 since는 때문에요. 때문에 뭐뭐 이래로가 아니라
자, 그래서 뭐 때문에 the series of flowers. 그럼 일련의 꽃들이 어떤 꽃들이 in the gardens 정원에 있는 일련의 꽃들이 근데 어느 정원에 있냐? of villas라고 나왔네요. 그럼 빌라에 있는 정원이랍니다. 됐어요? 그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 이렇게 빌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빌라 앞쪽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주차장이 막 이렇게 있어요. 주차장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돌담처럼 이렇게 담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담벼락에 이렇게 요 공간에다가 이렇게 식물 같은 거 이렇게 심어서 기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빌라에 있는 정원에서 이제 일련의 꽃들이 allow 나오네요. 자, allow 나오면 보통 투부정사가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allow는 허락해 주는 거죠. 즉 꽃들이 허락해 준대. 지속적인 공급을 허락해 준대. 즉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에 대한 공급입니까? 꿀의 공급을요. 뭐로부터? Early spring. 봄 초기부터요. Until autumn까지요. 가을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퍼스트로피 표시를 안 했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제 여기서는 부연 설명이라고 했죠. 위에 주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벌들을 도시에서 길러도 충분히 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도시의 그런 교외 지역에서도 굉장히 잘 만든대요. 그러니까 대도시의 교외 지역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으로 따지면 저는 뭐 어디 파주 지역 이런 데를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산을 만약에 대도시라고 친다면 일산을 그러면은 일산 좀 바깥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주 쪽이라든가 저기 좀 더 위쪽이라든가 이런 쪽. 요런 곳에서는 아주 잘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정원에 그 빌라의 정원에 있는 그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그 꿀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어요. 따라서 almost every person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찍 그어져 있죠? 요 부분은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인데 얘들아 those who 나오면 그냥 이건 단어로 알아두세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요. 뭐뭐 하는 사람들 those who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are seriously afraid of it. 그러면은 심각하게 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can keep 기를 수 있답니다. then 그것들을 벌을요 profitably and enjoyably 그래서 이익을 내게끔 기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즐겁게 기를 수 있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좀 필자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심각하게 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거의 모든 사람? 난 못하겠는데. 저는 심각하게 무서워할래요. 아니 난 못 기르겠어. 여러분 양봉할 수 있겠어요? 난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간. 네. 그래서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일단은 양봉과 공간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소재였죠. 그렇죠? 자, 정답 몇 번일까? 4번? 4번은 아니에요. 1번? 1번도 아니에요. 2번입니다. 2번.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봐. 양봉과 공간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글은요. 양봉을 하기에 양봉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공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념은 시골이라는 공간에서 길러야 되지만 실제로는 도시라는 공간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다시 한번 양봉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시즌이니까 이건 공간이 아니라 시기잖아요. 시기.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안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자연에 끼치는 이점들이라고 나왔는데 자연에 끼치는 이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 공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4번도 아닌 거죠. 5번 같은 경우는 양봉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냥 힘든 일이다 라고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5번도 답이 안 되겠고요. 3번은 우리가 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 무슨 벌에 대한 두려움 극복. 벌을 기르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벌을 기른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답이 안 되겠죠. 2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어디에서 나왔잖아. where. 그렇죠? 어디에서 벌을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뭐였는데요? 시골에서만 길러야 한다. 잘못된 믿음이죠. 진실은 뭡니까? 도시에서도 기를 수 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다음부터는 그냥 항상 요걸로 할까? 독해 수업은?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독해 수업은? 자, 몇 번이었나 이게? 48번입니다. 자, 48번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 자, 첫 문장부터 또 길게 나왔네? 밑줄도 쳐져있네? 현서가 힘들어하네. 목을 계속 빼네. 내가 이 정도로 나왔는데 혹시 잘 안 보여요? 근데 왜 이러고 힘들게 해? 아니면 여기 안 뜬가? 불편하네. 자, 일단 볼게요. The often used phrase. 자,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어구가 있답니다. 그 어구가 무엇이냐면요. pay attention이라는 어구랍니다. pay attention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흔히 집중하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요. pay는 지불하는 거고 attention은 집중이니까 집중력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요. 얘들아, 집중력을 지불한다는 건 집중력을 어딘가에다가 쏟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흔히 집중력을 지불하다라는 이 어구는요, is insightful 하래요. 통찰력이 있답니다. 통찰력이 있다라는 말이 뭔가 와닿지 않죠? 이어서 볼게요. 너는요, dispose of 한답니다. 자, 이 dispose는 이제 소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를요? 제한된 budget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의 집중력을 소비한답니다. 어떤 집중력이냐? 이런 집중력인데 너가 can allocate 단어가 어려운 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 allocate은 할당하다라는 뜻이에요. 할당하다. 자, 우리 어휘력 문제 있는 사람들 있죠? 할당하다가 뭔지 모르겠죠? 배분한다라는 뜻이에요. 배분한다. 됐어요? 그러면 당신이 할당할 수 있는 어디에다가 to activities 활동들에 자, 너가 활동들에 할당할 수 있는 집중력이 되는 거죠. 이 집중력에 제한된 예산을 소비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try to go 가려고 노력한다면요. 근데 여기 beyond가 나왔으니까 beyond까지 밑줄로 칠게요. 우리가 go beyond 하면요. 뭔가를 넘어서다라는 겁니다. 넘어서다. 자, 그럼 너가 넘어서려고 한다면요. your budget. 너의 뭐를요? 예산을요. 그렇죠? 너의 예산을 넘어서려고 한다면 you will fail. 너는 실패하게 될 거랍니다. 됐어요? 자, 문장이 좀 길었는데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일단 소재는 명확하게 나왔죠. 이 글의 소재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해볼래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첫 문장 실컷 읽었는데 이 첫 문장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집중력이잖아. 집중력, 주의력, 집중력. 자, 그러면은 집중력에 대해서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집중력에 대해서. 자, 여기를 봐봐. 여기 보시면요, 너가 제한된 예산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대요. 제한된 예산. 그럼 제한된 예산의 집중력이란 건 결국 무엇입니까?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도치가 있다고. 한도치. 그 한도치를 너가 소비를 했어. 어떤 활동에 할당할 수 있는 그 한도치가 있다고. 그 한도치를 다 썼어. 그리고 너가 만약에 그 한도치를 넘어서려고 하면은 실패할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집중력과 한도치에 대한 겁니다. 됐어요? 이 글의 소재는요. 이해되니 뭔 말인지? 집중력의 한도예요. 한도. 자,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내가 집중력을 내가 수치화해서 이게 100이라고 한번 쳐보자. 내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집중력이 100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친구들이랑 놀고
그리고 게임하고 이런 데다가 100을 다 써버렸어. 집중력을 다 써버렸어. 그럼 이제 오늘 한도치 다 썼잖아 내가. 그치? 근데 여기에서 한도 초과를 하려고 해. 이제 뭘 하는 거야? 이제 숙제하는 거지. 야, 안 보이네. 아래다 쓸게요. 이제 숙제하려고 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실패하게 되는 거라고. 실패. 왜? 나의 집중력 한도치는 초과해버렸으니까.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럼 일단은 소재는 나왔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집중력 한도치가 높으면 실패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도치를 늘리라는 거야? 아니면은 아니면은 집중력을 좀 적절히 분산하라는 거야? 뭐 어떤 얘기가 나오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 is the mark of effortful activities that 하고 나왔네요. 여기서 it 대시 가주어 진주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조 구문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it과 that은 제외하고 일단 구문 분석을 해볼게요. 자, is the mark 어떤 표시랍니다. 어떤 표시냐? effortful activities의 표시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고스러운 활동의 신호랍니다. 뭐가? They interfere with. 자, 얘들아, 이 interfere 하면 우리가 흔히 방해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엄밀히 해석하면 끼어들다라는 거거든요. interfere는요. 그러니까 껴드는 거, 꼽사리 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each other, 서로를.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대시 해석상 가주어 진주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가주어고 대절 이하 여기까지가 진주어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다시 보면은 그들이 여기서 가리키는 그들은 위에서 나왔던 activities야. activities 활동들이야. 쌤이 예시로 들었던 게임, 놀기, 숙제 이런 활동들 말하는 거야. 자, 활동들이 서로에게 간섭한대요. 방해한다고 서로를. 그렇게 하는 것은 수고스러운 활동의 표시랍니다. 그런 수고스러운 활동의 표시이고요. which. 자, 그리고 그것은인데, 자, 여기는 그냥 묶어서 내가 표시를 해버릴게요. 묶어서. 원래 여기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which 이 which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접속사의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거든. 근데 접속사는 and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가 it이에요. 됐어? this라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나 봐봐. and is로 쌤이 고쳤으면요, and it is y 이렇게 되거든. 됐어? 그러면은 쌤이 예전에 알려준 건데 it is y나 that is y나 this is y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and it is y, 그러니까 it is y, that is y, this is y 다 똑같아요. 이거를 그냥 한 방에 해석하면요, 그냥 그래서야. 그래서. 됐어? 그냥 그래서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which is y를 우리가 따로따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것은 이다, 뭐뭐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지잖아. 그리고 그것이 뭐뭐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된다고. 길잖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냥 퉁쳐서 그래서로 해석하라고. 이러면 쉽잖아요. 됐어요? 퉁쳐서 그냥 그래서로 해석합시다. 그래서. 자, 그래서 it is 그것은 difficult. 여기서 지금 이 it도 가주어겠네요. 뒤에 여기 투부정사 보이죠? 여기가 진주어가 됩니다. 자, difficult or impossible 하대요. 그러니까 어렵거나 불가능하답니다. 뭐가? to conduct 수행하는 것이요. several 여러 가지를 at once 한 번에.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수행하는 건 어렵거나 불가능하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위에서 말했던 거랑은 약간 내용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약간 달라졌어요.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지금 여기에서 결정적인 이제 단서가 뭐냐면 at once거든요. at once 한 번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제 이해를 했냐면 집중력에는 한도치가 있기 때문에 쌤이 처음에 이제 첫 문장을 읽고 생각한 거는 내가 하루 할당량을 다 쓰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놀고 게임하는데 할당량을 다 썼어. 그러면은 숙제하는 데서 실패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at once라는 표현 때문에요. 한 번에라고 했잖아. 즉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내가 자 다시 한번 비유를 해볼게. 다시 한번 내 집중력이 100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하는 데 쓰는 집중력이 100이라고 써볼게요. 운전하는 데 쓰는 집중력이 100이고요. 내가 뭔가를 식사, 그러니까 뭔가 간단한 걸 먹는 거라고 볼게요. 먹는 것. 자, 먹는 데 쓰는 집중력이 10이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운전하면서 뭘 먹으려고 해. 한 번에 하는 거죠. 한 번에. 즉 동시에 하는 거야. 동시에 several, 여러 가지를 수행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동시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수행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 할까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수행하는 것. 혹시 알겠어요? 되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 일상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단어. 한 번에 여러 개를 수행하는 것. 영어로. 뭡니까? 멀티태스크. 됐어요? 우리 멀티태스킹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멀티태스크가 뭔데요? 한 번에 여러 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한 단어로 바꾼 겁니다. 즉 멀티태스킹 하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할 거라고요. 왜? 나는 이미 내 집중력은 100이 맥스인데요. 나는 이미 운전에다가 맥스치를 찍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먹는 걸 해버리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실패하게 된다고. 둘 중에 하나를 실패하게 되겠죠. 운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제대로 먹지를 못하거나. 됐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자면 이제 예시가 나오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체크한 문장이 주제예요. It is a mark 부분. 여러분 만약에 체크 안 돼 있다면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It is a mark of effortful activities. 이 문장 전체가 주제입니다. 바로 이어서 간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You could not compute the product of 그 다음에 17 곱하기 24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이 너는 계산할 수 없을 거랍니다. 17 곱하기 24라는 어떤 그런 결과물 이거를 계산할 수 없을 거예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 making a left turn. 너가 왼쪽으로 턴하는 동안에 좌회전하는 동안에요. Into dense traffic. dense니까 빽빽한 그런 차량이겠죠. 그러니까 빽빽한 차량 속으로 좌회전을 하는 동안에요. 너는 17 곱하기 24를 계산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you certainly 너는 분명히 should not try 해서는 안 된다고요. 됐어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거죠? 제가 얘기한 거랑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집중력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멀티태스킹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위험하잖아. 그렇죠? 자, 다음 문장 보면 You can do. 너는 할 수 있어. Several things at once.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 그러나 오로지 어느 때냐면 only if they are easy and undemanding 할 때랍니다. 이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그것들이 쉬워. 그리고 undemanding 벅차지 않은 경우에만. 됐어? 이런 경우에만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라고 해볼까? 핫바를 먹으면서 저기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이야. 이거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 핫바 다 먹고 난 다음에 횡단보도 건너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 먹으면서 걸어갈 수 있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집중력을 그렇게 많이 소모하지 않죠. 왜? 간단한 일이니까. 그죠? 물론 이 집중력의 한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 저 같은 경우는요, 약간 오버하자면 저는 운전하면서 삼겹살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제가 어디까지 먹어봤냐면 햄버거 세트까지 먹어봤습니다. 피자도 먹어봤어요. 여기 조수석에 이렇게 피자 이렇게 딱 펼쳐놔. 이렇게 펼쳐놓고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이게 피자 조각 잡으면서 먹어. 맛있네 이러면서 먹어. 그럼 이제 물티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옆에서 딱 꺼내갖고 물티슈 뽑아갖고 손 닦고 그리고 또 먹어. 저는 돼요. 근데 제 와이프는 불가능해요. 우리 와이프는 딱 정자세입니다. 이러고. 저는 그냥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 남는 손으로 막 먹을 거 먹고. 제가 이제 그 하루에 밥을 요즘에는 이제 두 끼를 먹는데요. 쌤이 이제 학원 출근할 때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복 상태예요. 제가 수업할 때는 배고프잖아, 그렇지? 그래서 항상 쌤이 차에서 뭘 먹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 차가 쓰레기통이에요, 사실상. 쓰레기통인데 그래서 이제 막 먹는데 오늘은 핫바 먹었어요. 핫바 먹으면서 운전하고 이랬죠. 어쨌든간 결론은 뭐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너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느 때에만 쉬운 일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또 이렇게 길게 나왔네요. 구문 분석 해봅시다. 바로 수정해 주세요. 틀린 거. 너는요 아마도 probably safe 안전할 거랍니다. 어떻게요? Carrying on a conversation with a passenger.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승객과 동승객과 대화를 하면서가 되는 거겠죠.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carry on 하는 거니까 원래 뭔가를 전달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대화를 전달한다는 건 그냥 대화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승객과의 대화를 하면서도 너는 아마 안전할 거라고요. 됐어? 우리 택시 탈 때도 막 그렇잖아. 그냥 얘기하잖아. 가족끼리 여러 번 차 타고 어디 갈 때 가족끼리 막 얘기하잖아. 아빠랑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안전할 거랍니다. 왜? 운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대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별로 집중력이 크게 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여기 딱 나오죠. While driving on an empty highway라고 나왔네요. 아, 여기 나왔네.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왔네요. empty highway라고 나와 있어요. 텅 비어 있는 고속도로에서. 됐어?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아까는 빽빽한 거니까 내가 약간 집중해야겠죠. 이때는 말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런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텅텅 비어 있어. 그러면 뭐예요? 요즘엔 자동차가 좋아서 그냥 크루즈 컨트롤 하면 돼요. 아, 이 크루즈 컨트롤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버튼 누르면 지가 내가 이 발을 안 밟아도 지가 알아서 갑니다. 핸들도 안 잡아도 돼요.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반자율주행이라고 하죠. 아무튼간 그거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됩니다. 네. 아무튼간 자, 그리고 물론 그러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many parents. 자, 많은 부모들이 have discovered 발견을 했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여기 콤마 보이죠? 여기가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이 discover에 대한 목적어가 뒤에 길게 나왔어요. 여기 대절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목적어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중간을 먼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have discovered 발견했답니다. 알게 됐대요. 아마도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알게 됐는데 뭘 알게 됐냐면 그들이 can read 읽을 수 있대요. 스토리 이야기를요 아이에게 읽어줄 수 있답니다. While thinking of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면서요. 됐어?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서 애한테 이야기를 읽어줄 수 있다는 걸 많은 부모들이 알게 된 거죠. 됐어요? 나는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 애한테 이야기는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뭐야? 내가 생각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읽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집중력이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약간의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네, 약간 좀 틀리네요. 우리 아들내미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내미가 저거 그 영어 학습지 이런 거를 해요. 저는 안 시키고 싶어요. 지가 하고 싶대. 아니 그래서 나는 하라고 한 적도 없어. 지가 하고 싶다니까 이제 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수업할 땐 재밌나 봐. 막 재밌게 해. 근데 다 똑같아요. 우리 아들내미나 너네나 똑같아요. 숙제는 하기 싫어해요. 똑같아. 네. 숙제가 뭐냐면요. 와, 저 이 신세계 문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시톡이라는 게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이게 표현하기가 어렵네. 이게 약간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한데 지울게요. 자,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어디다가 탁 찍어요. 그럼 찍으면 여기서 막 음성이 나와. 그거에 관련된 음성이 나와. 오, 신기해요. 근데 아무튼간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숙제를 이걸 찍으면은 거기서 막 어떤 영어로 어쩌고 나오면 그걸 이제 얘가 듣고 따라서 이제 말해보고 이거를 이제 5번씩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숙제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2주 전부터였는데요. 이제 로운이가 이제 숙제한다고 이제 이걸 가져온 거야. 책을 가져와. 엄마한테 이제 갖고 가. 그럼 이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로운아, 영어는 아빠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엄마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야. 아빠한테 들고 가 이래. 네. 그다음에 갑자기 아빠 해주세요 이래. 나 이게 누워서 쉬고 있는데 주말에
뭔데 이거? 이거 숙제해야 된대. 그래서 찍어. 그러면 이제 또 막 해. 그럼 내가 이제 얘가 잘 못 들으니까 영어니까 그럼 내가 이제 듣고 읽어주고 얘가 또 따라서 읽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영어 학습지 선생님이 이제 오시더니 로운이가 이제 발음이 좋아졌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이때다. 아빠가 영어 선생님인데 아빠랑 이렇게 공부하더니 얘가 이렇게 이렇게 발음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습지 선생님이 앞으로 그러면은 아빠랑 숙제를 해야겠네요. 제가 실수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학습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참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A 정답이나 맞춰보자. 자, 정답 몇 번입니까? 몇 번이야, 잡스라. 대답 안 해. 몇 번? 숙제 다 안 했어. 대답 안 해. 숙제 겁나 많이 내줘. 10개 내줄 거야. 몇 개? 답 몇 번이야? 꼭 이래야 대답하지. 5번입니다.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Keep yourself. 너 자신을 within your attention limit. 너의 집중력 한도 내에 유지시켜라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너의 집중력에 한도가 있으면요, 그 한도 내에서 활동을 하라.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도 내에서 활동하라는 거지 한도를 초과하는 순간 망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한도라는 게 사실 뭐 정량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수치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내 집중력은 뭐 100몇, 200몇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감각으로서 좀 느껴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몇 번이냐? 49번입니다. 아유, 또 이제 시작됐다. 여기 우리 두 라인, 아니 여기 세 라인이지, 세 라인. 이 글들아, 눈 이거 내려가기만 해봐. 반 되기만 해봐. 이러고 있어야 돼. 크게 뜨고 있어야 돼. 나보다 눈 작게 하기만 해봐. 없애버릴 거야. 자, 건망증이 왔나? 49번.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 갈게요. How can we teach our children to memorize a broad range information? 자, 어떻게 can we teach?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to memorize, 기억하도록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a range of 하면은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건데 broad니까 넓은 범위, 즉 광범위한이 되겠죠. 그래서 광범위한 정보를 어떻게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첫 문장에서 소재 바로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광범위한 정보 기억이죠. 됐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let me prove to you 라고 나왔네요. 원래대로 구문분석을 하면 얘들아 let이 동사, me가 목적어, prove가 목적격 보호예요. 원래는 정석은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문분석과 해석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 let me prove를 그냥 동사로 취급할게요. 원래는 아니에요. 알겠죠? let me prove는 let me 동사 원형 자체가 내가 뭐뭐 할게 이런 뜻이야. 내가 뭐뭐 할게. 알겠죠? 그래서 let me prove 내가 증명할게. 그치? 자, let me prove to you 내가 너에게 증명해 보일게. 뭐를? 대절을. 자,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이 are potential geniuses라고요. 잠재적인 천재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볼게요. 자, 뭘 가지고 있는 천재냐? with brains 두뇌를 가지고 있어. 어떤 두뇌냐? designed to store, control, and remember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through 여기까지만 일단 바로 묶을게요. 그리고 through memorization by repetition 이렇게 나왔네요. 자,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하나씩 좀 보자면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자, 그리고 여기는 부사이고요. 여기도 부사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요 전체 덩어리 이 대절이 이 prove에 대한 목적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문분석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거에서 만약 틀린 게 있다면 좀 고쳐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증명해 볼게. 대절을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천재라는 걸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
어떤 천재냐? 두뇌를 가지고 있어. 어떤 두뇌냐? 설계되어 있는 두뇌래요. 뭐 하도록 설계가 돼 있냐? 저장하고요. 통제하고 기억하는 두뇌를 가지고 있대요. 됐어? 자, 뭐를 저장하고 통제하고 기억하냐? Large amounts of information을요. 그러니까 넓은 많은 양의 정보를요. 됐어? 그러니까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통제하고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두뇌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는 그래서 전부 다 천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증명해 보이겠대. 뭘 통해서? Through memorization by repetition. 자, 반복에 의해 소리? 여기 부사가 아니네요. 형용사였네. 죄송합니다. 수정을 좀 할게요. 이렇게 수식입니다. 자, 반복에 의한 기억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반복에 의한 기억을 통해서. 여기에서 제가 좀 미리 체크할게요. 이 repetition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키워드가 되는데요. 지금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광범위한 정보를 어떻게 기억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했잖아. 그에 대한 방법으로서 제시한 게 뭐냐? 바로 repetition, 반복이라는 거야. 반복. 됐어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imagine 하고 나왔으니까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상상해봐라. 자, the grocery store, 식료품점을 상상해보래. Where you shop the most. 너가 가장 자주 쇼핑하러 가는 그런 식료품점을 상상해보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가는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뭐 롯데마트 뭐 그런 데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자, if I ask you to tell me where the eggs are.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야. 가정법이거든? 여기 보이죠?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보이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면요. to tell me, 나한테 말해달라고 부탁한다면 뭘 말해달라고? Where the eggs are. 계란이 어디 있는지. 계란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면 Would you be able to do so?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너가 계란이 있는 위치를 알려줄 수 있겠어? 어떨 것 같아요? 알려줄 수 있습니다. Of course you could. 너는 물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따가 이제 만약에 수업 끝나고 시간이 좀 남는다면 보여줄게요. 제가 최근에 일요일날에 우리 아들내미 심부름 시켰거든요. 얘가 라면이 먹고 싶대. 라면 제일 좋아해요. 컵라면 먹으라고 내가 이제 심부름 시키고 내가 이제 동영상 찍었어요.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어. 카드를 줬어 얘한테. 카드 주고 이제 갔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 집 앞에 있는 마트니까 잘 찾아가요. 컵라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찾더니 이렇게 쓱 보더니 막 이제 저쪽으로 가. 그래서 딱 컵라면 잡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컵라면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컵라면 이러면서 이제 들고 가서 지가 계산도 다 했어요. 과연 내 아들은 어떻게 컵라면의 위치를 알 수 있었을까요? 광범위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반복을 통해서. 왜? 자주 가봤으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뭡니까? 광범위한 정보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반복이 중요하다. 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쌤이 표시해 놓은 거죠. 반복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 좀 더 이어서 볼게요. The average grocery store. 자, 일반적인 식료품점은요, carries over 하면은 지니고 있는 거예요. 만 개의 항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Yet, 그러나 너는 can quickly, 너는 빠르게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뭐를요? Where to find most of them.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어야. 그래서 그 물건들, 여기서 대리 가리키는 거는 그 아이템들 말하는 거예요. 아이템들. 그 아이템들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찾을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빠르게 나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아들내미한테 아들아, 라면 어디 있어? 저기. 그럼 바로 말해줄 수 있다는 거야. 왜? 반복했으니까. 아니 얘들아, 10,000개가 넘게 있대. 10,000개가. 우리 저기 원소기호 외울 때 스웨리 베부탄지산 플레나마 알기남 여기까지 뭐 염화칼칼까지 보통 외우죠? 그럼 여기까지 해봤자 20몇 개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거 외우는데도 우리는 막 힘들어. 수소, H, LU, 리튬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외우는 것도 빡세. 근데 우리가 마트 가서 컵라면 어디냐? 계란 어디냐? 바로 나온다는 거야. 10,000개가 넘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린 뭐야?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거야. 우리가 그걸 외울 수 있는 이유. 다시 한번 보다. 반복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됐어? 근데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글을 멈춰볼게. 아까 요 위에서 요 부분 있죠. 여기 let me prove하고 나온 문장 있죠.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 반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가 주제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반복에 의한 기억을 통해서 광범위한 정보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뒤에 심지어 예시까지 나왔으니까 얘가 주제 아닌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근데 미리 말할게요. 얘는 주제가 아닙니다. 왜 아닌지는 뒤를 읽어봐야 돼요. 자, 뒤를 좀 더 볼게요. 자, 우리는 어쨌든간 물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대.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어서 볼까요? Why? 왜 그러냐면 The store, 그 가게는 is organized,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by category. 자, 여기 또 핵심이 나왔습니다. category. 여기도 별표. 됐어요? 범주에 의해 정리가 되어 있다고요. 그쵸? 무슨 이제 과자 코너, 라면 코너, 육류 코너 이렇게 이제 범주로 이렇게 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죠. 카테고리별로요. 그리고 you have shop. 너는 쇼핑을 했대요. 거기서 반복적으로요. 야, 중요한 키워드 다 나왔네요. 반복적으로란 말 또 나왔어요. 됐어? 자,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너는 have seen, 봐왔어요. Those organized items를요. 그렇게 분류화된 항목들을요. Over and over again. 반복적으로 봐왔다는 거죠. 그처럼 분류가 따다다다닥 돼 있는데 우리가 자주 쇼핑하러 가는 곳이면은 맨날 봤을 거 아니야. 그치? 갈 때마다 봤을 거 아니야. 이걸 반복적으로 봤어. 그리고 이 arrangement, 그 배열은요. 뭐에 의한 배열? 카테고리에 의한 배열은 makes it easy for you to memorize the store's layout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구문 분석 잘 따라오세요. makes 동사인데 이시 가목적어야. 가목적어, 가짜야. easy가 목적격 보어야. 여기 for you 괄호치고 for you가 의미상 주어야. 뒤에 나와 있는 요 투부정사 여기까지가 진목적어예요. 진목적어. 됐어? 여기 구문 분석 좀 잘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어법 시간에 사실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간략하게만 좀 복습을 해보자면,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지금 진목적어가 이렇게 투부정사로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길게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나온 걸로 봐서 오형식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로는 make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make나 find나 생각하다. 자, 이런 동사가 나오면은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 수 있다. 이런 걸 배웠어요. 자,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썼고 해석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 자, 다시 한번 범주에 의한 배열은 만들어, it 해석 없죠. 쉽게 만들어. 의미상 주어니까 은은이가 붙여야겠죠. 너가 기억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고요. 뭘 기억하는 걸? 그 가게의 레이아웃을요. 배치를요. 됐어요? 자, 마지막 문장 빠르게 읽고 넘어갑니다. You can categorize 10,000 items from just one store. 너는 10,000개의 항목을요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From just one store니까 단 한 매장에서만. 그래서 한 매장에서만 해도 10,000가지의 품목을 범주화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핵심을 한번 볼게요. 핵심. 결국 이 글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자, 광범위한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소개한 거예요. 기억하는 방법. 이 기억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핵심은 뭐였죠? 반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범주에 의한 배열이었어요. 범주에 의한 배열. 됐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흔히 단어장을 보면은요, 단어장은 이미 범주에 의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단어장마다 달라요. 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사회에 관련된 것, 경제에 관련된 것, 과학에 관련된 것 이렇게 소재를 기준으로 배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능률국화 어원평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그 어근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또 이렇게 범주가 되어 있기도 하죠. 모든 단어장은 범주에 의한 배열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근데 니네가 단어를 왜 못 외울까요? 여기 안 되니까 그렇죠. 됐어요? 범주에 의한 배열은 이미 돼 있어. 근데 니네가 단어를 왜 못 외워? 반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알겠지? 니네는 한두 번 보면은 단어가 외워질 것 같죠? 니네가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한두 번 가서 다 외워요? 아니야. 한 최소 10번은 가야 돼. 그래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그렇지 않냐? 단어도 똑같아요. 한 최소 10번은 봐야 외워지지 않겠냐? 이미 범주화는 다 돼 있는데. 그죠?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몇 번? 네네, 맞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자, 그래서 나머지 보기를 좀 한번 볼게요. 아이, 또 안 나와 이거. 아이, 진짜 마지막이야. 기다려봐. 다시. 오늘은 또 저장이 되네. 지난번에 저장이 안 됐어. 자, 정답. 예이. 자, 정답 5번인데요. 자, 정리해보면은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가 둘 다 나왔죠? repetition, 반복 나왔고요. categorization, 범주화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기억의 핵심이다. 그냥 대놓고 말했네. 그래서 기억의 핵심이다. 나머지 보기도 보자면요. too much repetition, 너무 지나친 반복은 kills creativity, 창의성을 죽인다라고 했는데 창의성에 대한 말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1번 아니고요. 2번 believing your memos, not your memory. 자, 너의 기억이 아니라 너의 메모를 믿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메모를 비교한 글인데 메모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3번 A grocery store. 이미 얘만 봐도 틀렸습니다. 아니 얘들아, 이 글의 주된 내용이 식료품점 얘기야? 식료품점 얘기가 아니잖아. 이 글은 기억에 관련된 거야. 식료품점이 중요한 게 아니죠. Where your health begins. 너의 건강이 시작되는 장소. 말도 안 되고요. 4번 Your memory, 너의 기억은 can improve, 증가할 수 있습니다. As you get older, 너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나이에 관련된 얘기도 아니고요. 나이에 관련된 얘기랑 상관없죠. 그러니까 4번은 아니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일단 숙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개 떨어지고 있을 뻔했어. 이거 찍은 거 아니야? 오늘이 17일이죠? 오늘이 잠깐만, 지난번에 49번까지 했거든요. 오늘 딱 49번까지 했네요. 그러면은 54번까지 하자. 50에서 54번까지. 자, 페이지로는 106에서 115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자, 마찬가지로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들 전부 다 해오시면 됩니다. 단어조사나 기타 등등 있죠? 그리고 소재 작성해 오시고 똑같이 주제문에 표시해 오시면 됩니다. 주제문 표시. 자, 그 다음에 구문독해 쪽을 좀 볼게요. 지난번에 140쪽까지 했었네요. 140쪽 윗부분까지 한 거죠? 네. 잠깐만. 계산을 좀 잘해야겠네. 140에서 분량이 좀 애매하네. 143까지면 조금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또 할만할 것 같기도 하고. 뭘 맨날 안 이러면서 자식들아. 141까지 너무 적고, 너무 적어. 이건 안 돼. 140부터요. 142쪽의 윗부분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구문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단어 조사, 모르는 단어 조사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